냄새. 냄새. 냄새? 냄새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독서실 세대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네. 독서실에서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인데, 그죠? 스카 아시네요? 예, 스터디 카페 알죠? 네, 스터디 예. 카페 맞아요. 스카. 스터디 카페에 등록했다가 너무도 섬뜩한 경험을 했다는 예지 씨의 이야기. 그럼 최근 최근이네요. 일이네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2019년 초 대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 수업에 취업 준비, 거기다 아르바이트까지 정신없던 시기였죠. 그렇죠, 바쁘죠. 그 사이 중요한 시험이 다가왔고 급하게 스터디 카페 이용권을 끊었어요. 근처 재개발 중인 동네에 새로 생긴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10시쯤 스터디 카페에 도착했어요. 전 집중하기 좋은 1인석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책상 하나 들어가는 작은 방에 문 대신 커튼을 쳐둔 공간이었죠. 오늘 공부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으니 절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이거? 갑자기 화장실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청소를 안 한 거야? 악취에 짜증이 한껏 몰려오던 그때 무슨 소리지, 이게? 붙었다 떨어지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땀에 흠뻑 젖은 맨발 소리였어요. 누가 맨발로 다니나? 의아해하는 사이 웬 여자가 커튼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거예요. 공부가 잘 안 됐나? 잘 싸우면 치열해. 뭐예요? 내 자리인데. 에? 아, 저 여기 비어 있어서 앉은 건데. 내 자리라니까? 죄송해요. 저 비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우기니 뭐 비켜주자 싶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여자에게선 정말 끔찍한 악취가 풍겼거든요. 정말 안 씻은 것 같은 냄새였고요. 오래 청소 안 한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지린 냄새라고 하죠. 그런 지린내 같은 냄새였어요. 노숙인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노숙인이 많았고 제가 항상 보는 그 노숙인들이랑 너무 비슷한 행색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또 재개발주이려 하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여자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 상주하는 장수생 같았어요. 옛날에 보니 고시촌 같은데. 네. 1인석 구석 자리엔 늘 여자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왜 맨발로 오지? 여자가 매일 같은 자리에 앉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요. 여자가 풍기는 냄새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악취는 멀어지지 않았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괜찮나? 눈치를 살펴봤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지 자기 공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처음에는 예민한 제 탓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사흘, 나흘 자꾸 악취를 맡다 보니 머리 아파. 도저히 참을 수가 집중이 안 없더라고요. 되지.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냄새라는 게 참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는 그렇죠. 참 예민하죠. 민감한 예. 얘기잖아요. 고민 끝에 메모를 썼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혹시 양말이라도 신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여자가 자리를 비우면 몰래 메모를 두기로 했어요. 아, 여기 보니까 싸움 날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틈만 나면 여자가 있나 없나 커튼 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좀 희한한 거예요. 여자는 키가 작은지 두 발이 늘 공중에 살짝 떠 있었는데요. 볼 때마다 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오, 소름 끼쳐. 무서워. 발이 빙빙 도는 걸 보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여자의 발을 지켜본 지 며칠째 드디어 커튼 밑으로 여자의 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모를 챙겨 여자의 자리로 갔습니다. 곧장 닫힌 커튼을 향해 손을 뻗는데 내 자리라니까? 소리를 따라 고개를 들어봤더니 커튼 위로 여자의 두 눈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순간 당황해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죠. 그런데 생각할수록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커튼이 저렇게 높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려다 본 거지? 뭔가 오싹하고 찝찝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상하다. 남은 이용권만 다 쓰면 이 카페엔 다신 오진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며칠 후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는데 새까만 바퀴벌레가 제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벌레까지 꼬이는 걸 보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같이 쓰는 공간인데.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가 밧줄에 목을 맨 채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얼굴엔 새까만 파리떼가 잔뜩 앉아 있었어요. 오싹한 광경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죠. 그 순간 여자가 눈을 번쩍 뜨더니 절 빤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데 다른 손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 자리에는 왜 저렇게 벌레가 꼬이냐? 너 몰랐어? 저 자리만 가면 찌린내 나잖아. 여자는 제 눈에만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 귀신을 보고 있었던 거죠. 제가 매일 커튼 밑으로 지켜보던 발은 사실 목을 맨 채 돌고 있던 귀신의 발이었던 겁니다. 야야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무인 데스크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오히려 제가 사용한 시간까지 모조리 환불을 해주셨어요. 뭐가 있었네. 알고 있네, 알고 있네. 저는 이날 이후 카페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동생과 집에 있는데 아이씨, 파리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 거야? 안 돼. 눈앞에 파리를 쫓으려 손사래를 치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던 악취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와 대박! 와 누나 진짜 찌릉내 난다. 좀 씻어라. 와. 아 이게 뭐야? 귀신에게서 나던 역한 악취가 저한테서 나고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쳤죠. 그 길로 당장 욕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냄새가 날 리가 없어. 그때부터 두피가 벗겨지도록 머리를 감기 시작했어요. 왜 안 사라지는 거야, 진짜.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야, 어머, 아까 그 소리잖아. 발자국 소리. 긴장한 채 돌아봤더니 욕실은 텅 비어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환청인가. 얼른 다시 머리를 감으려 고개를 숙이는데 새까맣게 썩어 문드러진 두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쓱 손가락이 들어오더니 확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렸어요. 스토리 카페에 목을 메고 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절 빤히 보며 제가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의 두 손은 제 목을 감싸쥐었고 마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것처럼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죽겠구나 싶던 그때 누나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동생이 절 부르고 있었고 눈앞의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사색이 되어선 제 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게 뭐야? 목에 새빨간 손자국이 남아있는 겁니다. 손자국은 딱 제 손 크기. 방금까지 제가 제 목을 스스로 조르고 있었던 거죠. 물려서 그런 거야. 물려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갔었어요. 그 곳을 다시 갔을 때는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업장에 이제 들어와 있었어요. 울먹거리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새로운 업장의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었다. 그날 구술을 하셨다고. 하필 구슬한 날이 이제 다시 그 날이에요. 맞아요. 아, 걸로 간 거야, 그러면? 제게 여자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바로 그날 스터디 카페가 있던 자리에선 귀신 쫓는 굿을 했던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서 날 찾아온 건가?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도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한테 나는 지린내는 교사. 목매 죽은 귀신 냄새야. 무당은 제게 귀신의 냄새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요. 지구나. 무당 말로는요, 귀신은 죽은 이유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난다는데요. 여자에게서 났던 지린내, 지금 제게 옮겨 붙은 이 악취는 목을 매 죽은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 붙었어. 귀신에 빙의된 경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터디 카페 귀신에게 빙의 됐다는 거죠. 결국 굿까지 하고 나서야 제게 붙은 여자도 악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저는 다시 제 소중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목매 죽은 귀신의 귀치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이 끔찍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저는 귀치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진행형이야.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어머. 야, 참 진짜 아니 근데 말이죠. 사실 이제 그 귀신한테 나는 냄새가 이제 귀치다라는 건데. 그쵸. 무속인 말로는 그 귀신들마다 나는 냄새가 다르다고 해요. 단내가 나는 귀신이다 하면 교통사고를 당한 귀신이고요. 네. 생선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이건 칼부림을 당한 냄새가 다 다르대요. 네. 저는 이제 그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면은 물에 빠져 죽은 귀신. 그건 뭐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당시 예지 씨가 그 여자에게서 맡았던 냄새가 굉장히 역한 지린내였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목을 매서 세상을 떠난 귀신에게서 나는 귀치라고 얘기를 그런 게 들으셨다고 있구나, 합니다. 진짜. 좀 특별히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귀신을 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귀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치를 맡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럼 네. 우리가 혹시 지나가다가 악취를 맡았는데 모르고 지나간 걸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어요. 왜요? 아까 스튜디오 입고 들어올 때 내가 그 얘기했어. 뭐라고요? 매니저한테. 야, 이거 냄새 나지 않냐?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우와, 너 아까 내 옆에 지나갔었지? 비린내였어요? 단내였어요? 뭐였어요? 아, 악취. 악취? 응. 아, 나한테서 나는 건가? 악취 안 나는데. 왜 나 혼자만 맡았어? 있네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수상한 게 스터디 카페 사장님. 아, 다 환불해준 사장님. 왜냐면 전화했는데 그러면 그 사장님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연 초반에 네. 이 스터디 카페가 있던 곳이 재개발로 신축 건물이 들어선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재개발 철거 때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 스터디 카페 터에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이 네,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뭐 이해가 되네요. 귀신이 계속 내 자리인데 그거 계속 그랬잖아요. 이게 그 자리가 이제 그 삶의 터전이죠, 그러니까. 네, 한이 자기 됐네. 터전, 그래서 네. 그 자리를 못 벗어났네. 근데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제 사연 마지막에 사연자분이 다시 또 이거 지은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괜찮으신가요, 그분은? 정말 다행히도 그런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취업도 성공해서 네, 너무 축하드려요. 스카도 졸업하고 네. 지금 아주 잘 지내고 계신다고. 아, 다행이다, 근데. 자, 그래요. 자, 과연 말이죠. 어둑신 분들 몇 개 촛불을 켜주실지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사실 응원의 마음도 좀 있습니다. 냄새라는 게 너무 독특해서. 독특해서. 네, 네. 너무 신선했어요. 이 사연을 응원합니다. 자, 나옵니다. 둘, 셋. 자, 쭉쭉 올라. 속도는 조금 느린 듯한데. 그죠? 속도가 좋은데요? 속도 나쁘지 않아. 속도 나쁘지 않아. 자, 20개 넘어갑니다. 자, 2층 무난히 갈 것 같죠? 2층 올라갑니다. 네. 자, 조금 속도가 떨어지죠. 왔다 갔다. 속도가 네. 조금 떨어지죠. 자, 어떻게 카운트를 한번 세볼까요? 자, 3, 2, 1. 여기까지입니다. 아하. 자, 김하영 씨의 냄새는 총 33개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감당했네요. 선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